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렇다면 건강한 의사소통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건강한 의사소통을 사티어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소통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야, 나 화났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것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일치라는 거죠. 일치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얼굴의 표정과 내 말이 일치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자랑도 잘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아내 자랑도 하고 또 자기 홍보도 하고 다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 어떻게 그렇게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랑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이 탁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안 할 듯 하면서도 또 은연중에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자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자랑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또 마음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랑을 안 하는 척 하면서 이상하게 자랑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약간 기분이 나빠져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라 그럴까? 뭔가 솔직하지 않나?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나? 뭐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싶은 건 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조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솔직하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욕심이 너무 많고 짜증도 잘 내고 막 그런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애기같이 막 조르기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막 그런 뭐 나이는 중년인데 아무튼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친구를 남자인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속도 없고 막 욕심도 많고 그런데 친구들이 다 이 친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는 속과 겉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항상 뭐 숨기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창피한 이야기도 잘하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난다고 말하고 정말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는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친구 이렇게 말을 한대요. 참 재미있는 예를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은 일치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서요 자기를 수용하지 않으면요 일치형 의사소통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적어도 뭐 내가 잘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나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괜찮아도 어쨌든 나는 나일 수밖에 없지.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의사소통에 어떤 일치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이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게 막 부족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비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치형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뭘 많이 생각해야 된다든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자꾸 근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든 싫든 이 사람은 그냥 심플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정신분열증 가족을 연구를 했더니 그 이중적인 대화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올 필요 없어, 절대 오지 마, 엄마는 네 불편한 거 절대로 싫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보고 싶고 왔으면 좋겠고 그 말을 못하면서 엄마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엄마가 정말 오기를 원하는 거야,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이건 되게 불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일치한 의사소통을 자꾸 하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자꾸 그 의도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 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점점 계속되면 병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라든지 원하는 것이라든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죠. 우리가 100% 솔직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참 불편해요. 우리 100% 솔직하면 불편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이 맨 얼굴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화장을 하죠. 그러나 화장을 하지만 너무 거북하게, 너무 분장처럼 화장을 하면 누구든지 보면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화장을 조금 하면 더 이뻐 보이고 자연스럽잖아요. 똑같아요. 말도 조금 화장을 해야 돼요. 거친 말이 아니라 조금 화장을 해서, 그러나 정말 나답게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경청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존중을 하고요. 자기 가치감이 높겠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차분하죠.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말해요. 그래서 주어진 맥락이 그대로 여기서 존중받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의 주어진 맥락들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또 고치고,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고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런 일치된 의사소통을 막는 것들은 뭐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과거의 상처,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뭐 이런 게 많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는 것, 이 수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좀 느려요. 나는 좀 매사에 빠릿빠릿하지를 못하고 나는 느려요. 내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어쩌면 쟤는 저렇게 일을 빨리 하고 이렇게 탁탁탁 해내지? 뭐 이런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빨라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느린 사람, 나는 느린 사람인 것을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 나는 좀 느려.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충동성이 훅훅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근데 난 조금 느려. 나는 느린 사람이야.를 받아들이는 거죠. 미리미리 계획하지를 못해. 나는 꼭 일을 미루어서 막판에 밀려서 해. 이건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도 미리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꼭 미뤄서 해. 그러면 그냥 내가 이 미뤄서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걸 다 바꿀 수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못 바꿔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런 면이 그렇게 좋거나 뭐 그러진 않아. 나도 좀 빠릇빠릇한 사람 됐으면 좋겠고, 나도 모든 것을 미리 탁탁탁 해놓는 사람이 좋겠지만, 나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너가 좀 느리고 좀 일을 미뤄서 막판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그 대신에 조금 느린 대신에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 미뤄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덜 미뤄보자. 뭐 이 정도는 타협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자기인 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러나 나는 느려. 나는 빨라야 돼. 넌 느린 바보야. 너는 맨날 느려 빠졌어. 자기를 비난하고 제발 좀 빨리 좀 해. 이렇게 하는 건요.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를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꾸 비난을 하면 자존감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 말이 툭 나올 때 혹시 내가 느림뱅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숨기려고 하겠죠. 저는 지금 느린 것과 일을 미루는 것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실은 그것이 단점이 아니고 본질적인 여러분 자신인데 그걸 나쁘다고 심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주고 자기를 나쁘고 부족하다고 여김으로써 나의 의사소통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자기 수용과 일치된 의사소통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실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타인이 되어서야 된다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치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수용하는 그런 좀 마음들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치료를 해가지고 일을 하나 뽑았어요. 그랬더니 발음이 조금 힘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일치된 의사소통, 건강한 의사소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